저희가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200억에서요 전국에 500억 정도 하는 중소 중견기업 A라는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에 한 5만여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경영 2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진여세가 몇 프로죠? 50%죠. 딱 반은 아니고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8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상속세가 나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돈 있나요? 없습니다. 공장, 기계장치, 건물 대부분 실물자산이에요.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 회계사들이 저희 지점마다 다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사 회계사들을 동원해서 기업 승계 플랜을 짭니다. 자, 5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50억 플랜을 짭니다. 10년 기준으로 50억 플랜. 월 얼마 줘요? 한 5천만 원 정도 잡고요. 한 달에 5천만 원 돈을 회사 돈으로 납입을 합니다. 임원, 아들, 이사 등재시키죠?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5천만 원 납입하다가요. 10년 시점에 50억이 조성이 되면 일부는 중간정상 또는 일부는 퇴직 소득세 내고 6% 세금 내고 퇴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 명의로 100% 출자시켜서 이 A-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럼 어때요? 회사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나라 감사 자리에 누가 제일 많죠? 대부분 배우자죠. 친인척들이죠. 자, 배우자도 임원입니다. 임원 퇴직 플랜 해서 요때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 가치가 또 떨어지죠. 자, CEO 언제 은퇴할 건지 또 그 회사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은퇴할 때 시점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측해 가지고 몰아서 퇴직을 합니다. 요때. 그럼 회사 가치가 또 떨어지죠. 아까 방송에서 보셨던 임원 퇴직 1호금 지급 규정이 기업 평가가 3년 주기죠. 그럼 요때 기업 분석 평가를 해서 가장 낮게 주당 가치가 평가될 때 아들한테 세금 낼 거 내고 요때는 증여나 또는 양도 등을 통해 회사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사를 활용해 가지고 이 두 개 회사를 합병 작업을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M&A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무사 회계사들하고 같이 기업 승계 플랜을 짜줍니다. 이런 거 하나 짜주면 얼마 나오죠? 1억 5천 나옵니다. 요 3천만 원짜리는 얼마죠? 9천만 원, 6천만 원. 중소기업의 1년치 연봉을 저희는 한 달에 받습니다. 금액의 3배, 4배, 5배, 6배가 수수료로 나온 겁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많죠. 자, 어려운 회사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종업원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에요. 자, 회사 벤처기업이라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일으킵니다. 30억. 자, 은행에서 그냥 갖다 쓰세요 하나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담보만 받나요? CEO나 또는 임원, 과점주주, 임원 연대 입보를 받죠. 이거 안 하면 대출 안 해주죠, 은행권에서.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회사가 망하면 CEO나 임원도 망하죠. 반대로요, CEO나 임원이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중소기업도 망하는 거죠. 뭐. 말이 주식회사지 족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CEO와 임원이 망하면 CEO 딸린 가족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죠. 이 보증 채무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CEO나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험사에다 보험을 들어버립니다. 요거는 보장성 플러스 소멸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납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100%. 어차피 기업은 법인세로 22% 소멸하지 않습니까? 이 없어질 비용 가지고 임원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CEO나 임원이 잘못됐을 때 거액이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나오겠죠. 그게 어디로 가죠? 회사가 계약자고 회사가 수익자니까 회사로 주죠. 그죠? 그럼 회사는 이 거액이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받아서 CEO나 임원한테 주려고 하면은 줄 수 있습니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여 처리되죠. 세금이 높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 위로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CEO나 임원한테 세금이 0%입니다. 가족들한테도요. 근데 이런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기업보험은 전국의 가입률이 20%였습니다. 요 임원 퇴직 1억원 지급 규정 가입률은 10% 정도 됩니다. 가입률이. 요거는 0.1%밖에 안 돼 있습니다. 기업에서 몰라요. 중소기업에서. 요거는 특별 위로금 지급 규정입니다. 상품이 이런 겁니다. 짧게 10년 동안 회사 돈으로 납입을 하고요. CEO나 임원은 90세까지 사망, 재해, 장애, 입원, 수술, 개인 질병까지 모든 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EO가 은퇴할 때쯤 이런 저축성 상품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납입했던 납입 해약 환급금은 얼마 안 되지만 계약자 수익자를 회사로 돼 있던 걸 임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퇴사한 이후로도 90세까지 모든 보장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원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승계 자금이에요. 이 수십억, 수백억 원의 기업 승계 자금은 보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이 VIP들만 전문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을 저희가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모릅니다. 자요, CEO 300만 원, 배우자 감사 200만 원, 아들 이사 100만 원, 600만 원 정도 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보장성이 들어가죠. 아까 보장성은 몇 배라 그랬죠? 2배라 그랬죠? 이 2배면 얼마죠? 1200만 원이죠. 자, 1200만 원이면 저희 소득 구간이 얼마 나오죠? 3600만 원 나오죠. 그 다음 달에요. 보장성 600만 원짜리 하나 가입시켜도 3600만 원이 수수료로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들이 전국에 한 2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CEO들 임원들이요. 자, 이분들 자산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70에서 80%입니다. 금융 자산이 20에서 30%예요. 선진국하고는 반대죠. 그죠? 이 부동산 집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고액 자산가들이 구조인데요. 상속세가 몇 프로죠? 상속증여세가 50%입니다. 수십억짜리 건물 3동 100억대 자산가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한 동 날아갑니다. 나머지는 또 금매 처분하죠. 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상속세 납부 재원은 보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이나 손해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대표가 40%밖에 지분이 없습니다. 전무, 상무, 이사, 감사 20%, 15%, 10%, 5%. 자, 일반적인 회사 임원들 결의를 해가지고 저런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뭐 1000만 원 플레, 2000만 원 플레 많이 합니다. 자, 근데요. 요 이사라는 사람은 되게 안 좋게 하고 나가고 경쟁사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원들이 괘씸한데 이거 좋은 상품 줄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대표가 40%밖에 지분이 없지만 의장이거든요. 임원들 결의사항 받아서 법정 최소 퇴직금만 주고 여기 화면 보시면 중간에 해약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로 귀속되죠. 회사 돈입니다. 회사의 운영자금, 기업 법인명의 운영 플랜이지만 숨어있는 게 이런 게 많이 숨어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핵심 인력 키핑 플랜이 나옵니다. 네가 잘 하고 나가면 줄 수도 있지만 못하고 나오면 안 줄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무라는 분은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퇴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요 상품 볼까요? 회사 돈으로 짧게 납입을 했습니다. 전무가 퇴직을 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얼마 안 되지만 퇴직금 쪽의 일부를 요걸로 계약자 수익자를 전무로 바꿔주면 회사에서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전무는 이 기여한 공로 때문에 90세까지 모든 보장받고 사망하면 전무의 상속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 요거 다시 볼까요? 이 대표가 기업 승계 자금으로 한 500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요. 그러면 전무하고는 창업공신 잘 알아요. 그러면 전무의 아대 250억 플랜을 가입을 시켜줍니다. 이런 상품. 이 보험금으로 250억이 나오면 우리 아에 한 120억만 줘라. 임용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들, 이 대표는 이 기업 승계 자금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요, 방금 말씀드린 VIP 요거는 코스닥 법인, 상장 법인, 외관 법인도 다 가능합니다. 왜요? 이사회 결의 사항이죠. 이사회 결의 사항. 아까 임원 퇴직 1억원 지급 규정은 주총 결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기업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거액이 퇴직금 재원 마련뿐만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인정받아서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거액이 상속세 기업 승계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회사 돈으로 하는 거라 언제든지 기업에서 필요하면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한 구자, 1000, 두 구자, 2000, 3000짜리를 많이 합니다. 이 국세청 조세법령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들이 없죠. 잘 모르세요. 저희가 정관 작업, 규정, 또 공증까지 다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제도와 기업 분석 평가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 보험적인 상품적인 메리트를 결합해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 기업 가치가 커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떨어뜨린 다음에 증여를 해라. 그래야 세금을 줄인다. 회사 돈으로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줄이고 위험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라 일석이조로 나눈다라고 돼 있고, 이 가족 기업이 쉽게 통과하는 기업이 많이 한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요, 건설사가 원청이 갑자기 부도가 날라 그럽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도저히 회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 돈은 좀 있는데 흑자도상이죠. 그러면 본인이 믿는 임원을 일부 자금을 퇴직소득세 내에서 퇴사시킨 다음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식구들 데리고 재기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왜요? 은행이나 증권이나 전부 은행연합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알지만 보험은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수면 아래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계약자 수익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금을 빼낼 수 있죠. 이게 금융정보 보호 요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전 모릅니다. 국세청에도 안 나타납니다. 그걸 믿어보시고 6개월에서 1년만 여기 올인하셔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